지금 총장님들이 얘기하는 관심사는 크게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시간 강사법이니까요. 그게 빨리 현재 입장에서는 유예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건 이제 절차상 그런 거고 대부분이 다 폐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고등교육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새로운 그 시간 강사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총장 직선제가 된 것이 사실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임명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은 이제 정치권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렇게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화 바람에 의한 교수들이 참여하는 또는 교수들에 의한 직선제를 원해가지고 그게 시행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일반 교수님들이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사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직선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교련이든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직선제는 교수들만의 행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명분 싸움에서 조금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자니 또 그 교수님 집단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힘드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직선제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대학 자율에 의해서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자율성의 문제인 거지 직선제와 간선제의 그 라인에서 어디가 옳다 그르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모든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통제 아래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잘 치러지고 있는데 뭐 어떤 틀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뭐 이 대학 총장이 되고 나서 항상 교육부에다 얘기한 것은 자율권을 좀 주십시오. 그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자율권이 대학에 보장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제가 선출이 된 그날도 그랬지만 말씀드린 것이 국공립대학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교원 양성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지역 중심대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대가 있는데 거점대의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 숫자가 1000명에 달하고 지역 중심대는 한 200명에서부터 400명, 이런 500명, 6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원 양성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군데는 너무 작아서 또 어느 군데는 너무 커서 이런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학교에서 어느 한 형태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틀이 맞질 않아서 대학의 자율에 의해서 이 총장에 대한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그냥 무리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총장님들의 그 역할이 진짜 이제 구조개혁이라든지 큰 물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큰 그 이슈화되고 역할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과는 이 총장의 역할도 달라졌고 또 옛날처럼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저는 자율성만 보장된다고 하면은 학내 구성원들끼리 거기서 나온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90억에 달하는 것을 한 10배 정도 키워서 선 지원을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국립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내년 예산을 지금 그걸 한 10배를 키워달라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후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국립대에 대한 재정을 좀 더 키워서
혁신지원 사업화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대신 선지원을 하고 평가를 하자. 저는 원론적으로 이게 코어 사업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건지, 그 느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고등교육 현장에서 사립대가 80%를 맡고 있고 국립대가 20%를 맡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걸 뒤바꿔서 OECD 국가처럼 80%가 국공립이 맡고 그다음에 20%가 사립대학교가 맡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어 사업은 내년 1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 큰 그림으로서 이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이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이,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한 거지, 여태까지처럼 사립대학에다가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워서 학부모한테 이걸 교육부를 충당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코어 사업이냐 프라임 사업이냐, 저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많은 국공립대 총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 논리에 놔두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작년에 구조개혁 법안 공청회 할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평가는 단순히 이 학교가 유지될 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거긴 정리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야 의원님들은 출구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그 구조개혁 법안에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하시면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학문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학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역시도 여태까지 공학인증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학인증이나 아니면 간호학인증, 이런 학문 분야 인증이 여태까지 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더 확대하면 됩니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잣대가 지금 다 다릅니다. 트랙제는 트랙제대로 교과 과정이 다르고, 또 뭘 평가한다 그러면 또 거기가 다르고, 공학인증 하자면 또 그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 평가를 어느 한 곳에다가 포커싱을 해주고, 대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서 오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평가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좀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